역사를 통해 본 신통일한국 라운일 통일 강사입니다. 참부모님은 1991년 11월 30일 평양에 도착하셨고 12월 7일 떠나셨습니다. 북한은 참부모님 방북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동정을 노동신문을 통해 보도하였습니다. 참부모님은 12월 1일 만경대 만수대 의사당 만수대 예술극장을 방문하셨고, 이 일은 서해 간문가 인민대학습당, 3일과 4일은 1박 2일로 금강산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일은 정주를 방문하셨고, 조선해외 동포원어위원회 윤기복 위원장과 회담을 하였고, 6일은 역사적인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 후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방문하셨고, 7일은 만수대 창작사와 평양 지하철도를 방문하신 후 평양을 떠나셨습니다. 1991년 12월 5일 참부모님과 김일성 주석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회담이 갖는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회담이 내용이 말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전부 실행에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국제 핵사찰 수용, 경제협력, 남북정상회담 총 4개 항은 참부모님께서 방북을 마치고 나서 남한과 미국 정부를 움직여 분명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참부모님과 약속한 김일성 주석 역시 바로 움직였습니다. 참부모님께서 하나님을 중심한 세계 평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을 투입하셨고, 북한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김일성 주석은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회담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이 회담 7일 후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가 조인이 되었고, 또 한 달이 안 지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달도 안 지나 핵사찰 협정을 조인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개 항의 마지막 항인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첫째 항인 이산가족 상봉은 이미 1985년에 있었던 상봉을 지속하고 확대하자는 의미이고, 둘째 항인 국제 핵사찰 수용은 참부모님과 김일성 회담 이후 6개월 후 실행되었고, 셋째 항인 경제협력도 통일그룹 차원에서 바로 진행이 되었는데, 넷째 항인 남북정상회담은 막상 실행하는데 북한보다 남한이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은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결정하면 바로 실행하는 구조지만, 남한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실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6.25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피해자 가족과 이산 가족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황이고, 전쟁 이후 크고 작은 대남 무력 도발로 분노가 쌓인 남한 국민 입장에서 남한 대통령이 철천지 원수인 김일성 주석을 때려주고도 모자를 판에 악수를 하고 미소를 띠며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아무리 부르고 남북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였어도 남북 정상회담은 남한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난제 중 난제였습니다. 그러나 참부모님은 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 돌아가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목격을 하였고, 반일 정서가 가장 심한 1960년대 한일 대학생 승공대회 개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남북 통일에 진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언젠가는 거쳐가야 하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면 해야 하는 것이고, 참부모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한반도와 상황은 다르지만
독일은 분단 뒤 25년 만에 첫 동소독 정상회담을 하였고 통일되기까지 9차례 정상회담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모님께서는 지극히 정치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 경제적인 접근, 문화적인 접근을 해야 남한 국민의 여론이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접근은 금강산 개발과 관광, 평화자동차, 평양관광 같은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 상호 이익을 얻고, 문화적인 접근은 분단의 상처가 없는 미래 세대들의 교류를 통해 한민족 통일국가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일간과 마찬가지로 연대표를 보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부모님은 1993년 보통강 호텔을 인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경제협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보통강 호텔은 평양 내 호텔 중 유일하게 CNN 시청이 가능한 호텔이어서 주로 외국인들이 투숙을 합니다. 사담이긴 하지만 저도 2005년 평양에 갔을 때 이 호텔에서 지냈는데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아무 생각 없이 호텔 밖을 나와 보통강변을 1km 정도 걷다가 길에서 도시락을 먹는 북한 주민들을 만나 대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994년 2월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1차 세계 대학생 평화 세미나가 6개국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1993년 세미나를 준비하는 과정에 남한의 팀스프리트 훈련,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매우 긴장된 시기에 북한 대학생들이 참가하기는 어렵고, 더욱이 러시아의 겨울에 행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실무진 의견이 있었지만 참부모님은 무조건 1994년 2월 안에 해야 한다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다행히 북한에서 교수와 대학생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지만 평양에 내린 폭설로 인해 비행기가 뜨지 못해 결국 교수들만이라도 3일째 되는 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차 세미나가 끝난 직후 2차 세미나가 그해 6월 중국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세미나 때보다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1994년 3월에 남북 당국자 간 회담에서 북측 단장이 남측 단장에게 한 서울 불바다 발언이 확산되어 남한의 언론이나 국민들이 북한에 갖는 적대감이 커졌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아 미국의 북한 핵 시설, 선제 타격설이 돌고 있어 한반도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 조선대학교에 있었던 제2기 한총련 출범식을 계기로 정부와 학생운동권의 대립이 심화되어 이 세미나를 신청한 학생운동권들의 참석이 대규모 불어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통일부는 세미나 행사 자체 승인을 보류하게 됐습니다. 이에 실망하지 않고 세미나 실무자들은 바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남북관계, 북미관계, 학생운동권 문제가 커질수록 오히려 세미나를 개최하여 분위기 전환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설득을 하여 다행히 2차 세미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2차 세미나는 폭설과 관련이 없는 초여름에 열렸기에 남한 청년 학생들은 무조건 북한 청년 학생들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설레임과 역사상 최초로 북한 대학생을 만나는구나 라는 긴장감을 갖고 중국 북경 세미나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행사장에 미리 도착해 있던 북한 청년 학생들을 마주치는 순간 서로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제대로 인사를 하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사실 이때는 학생들보다 남한과 북한의 세미나 주최 측이 더 긴장을 하였습니다. 1991년 참부모님과 김일성 주석 간
합의를 하였던 남북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로 지연되다가 세미나가 있기 일주일 전 남한의 김영삼 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7월 중순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남북 정부가 역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기간에 역사상 최초의 남북 청년 학생 만남이 열리게 된 이 상황, 그만큼 엄청난 의미가 있지만 만약 혹시라도 세미나가 잘못될 경우 남북 정상회담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주최 측은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혈기가 왕성한 청년 학생들의 만남이다 보니 발표나 토론 가운데 정치적인 문제로 충돌할 수도 있고 식사나 문화 공연에서도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4박 5일 내내 살얼음을 걷는 기간이었습니다. 다행히 2차 세미나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세권의 만남의 기대 위에 열리게 될 남북 정상회담을 모두가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일주일을 앞두고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모두가 충격을 받았지만 남북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은 어떻게든 실행해야겠고 참모님은 2차 세미나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1995년 3차 세미나를 개최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참모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공산당을 수습해서 카프를 중심 삼고 이것을 전부 다 장자권 복귀 카프에 지금 알아? 운동권들이 지금 카프를 전부 다 협조하고 전부 다 등록하는 거 도와주는 거 아나? 이걸 워싱턴 전부 다 모스크바 대학으로부터北京대학으로 김일성을 요리해가지고 학생들을 전부 다 남북한에 만나게 하는 건 나야. 자기들이 안 만나냐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남북 통을 주도하는 건 문총재밖에 없기 때문에 1994년 11월 20일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남북 대학생들이 만나는 세미나는 김일성 주석이 참부모님과 회담을 통해 합의한 사안이어서 한반도 정세가 아무리 안 좋아도 어떻게든 개최되었던 것인데 정작 회담 당사자가 사망함으로 3차 세미나가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참부모님 방북이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 최고 지도자가 되었기에 3차 세미나 개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3차 세미나 후 행사 관련 기사와 참석자들의 인터뷰가 다양한 언론에 실려 북한에 대한 관심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남한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여세를 모아 4차 세미나를 바로 준비하게 됐는데 그 어느 때보다 북한 자체의 상황이 안 좋았던 시기가 바로 제4차 세미나였습니다. 1995년, 96년 연이어 발생한 대홍수로 북한은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1995년 장마 기간 하루 평균 580mm 비가 내려 520만 명의 이재민이 나왔고 이를 겨우 수습하는 과정에 다시 1996년에 하루 평균 600mm 비가 내려 327만 명의 이재민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전무후무했던 2년 연속 대홍수로 인해 북한의 많은 기반이 무너졌고 특히 농업 부분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이미 1990년대 들어와 국가 주도의 식량 배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북한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같았고 대규모의 아사자와 탈북자가 넘쳤던 시기가 바로 이 4차 세미나가 열리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 대홍수 직후 남한에서 쌀 2,000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쌀을 실은 남한배가 북한 청진항에 들어가다가 북한 군인들의 압력에 의해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걸게 함으로써 남한 여론이 악화된 시기였습니다. 또한 9월 북한 잠수함이 강릉에 침투한 사건, 오익재 천도교 교령의 월북,
북한 장승길 이집트 대사의 망명 등등으로 남북관계는 갈등과 대결로 치달았던 그 시기였습니다. 1997년 12월 남한 대통령 선거 전에는 세미나 개최가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 95년 겨우 성사시킨 남북 청년 학생 만남에 동력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참부모님의 정성과 그동안 세미나를 통해 쌓아왔던 신뢰로 인해 드디어 만 2년 7개월 만에 4차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세미나 기간 중 추석이 끼어 있어서 남북한 청년 학생들만 모여 통일 윷놀이와 민속놀이를 한 것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어 남한 국민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참부모님 말씀을 체휼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나 직후 북한 내 최초의 가정연합교회와 같은 용도로 세계평화센터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98년 리트엔제스의 북한 공연입니다. 평양 주민들은 리트엔젤스 공연을 통해 한민족의 동질감을 느꼈다면 남한 국민들은 리트엔젤스가 북한 곳곳에서 보낸 일거수이투족을 방송과 기사를 통해 접하면서 한민족의 동질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세미나인 5차 세미나가 1999년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4차 세미나까지는 세계 청년대학생 만남의 일부로서 세미나였다고 한다면 이 5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남북 청년대학생만의 세미나라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실 각각 4차례의 만남을 통해 남북 청년 대학생들의 입에서 세미나에 대해 공통으로 나왔던 소원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열리게 될 세미나 장소가 모스크바나 북경과 같은 제3국이 아닌 서울이나 평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2번째는 언어나 문화의 한계가 없는 남북 청년대학생들만 만나서 깊이 있는 토론과 대화를 하고 싶다였는데 극심한 경제난인 고난의 행군을 걷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의 청년대학생들이 평양에 오거나 북한의 청년대학생들이 서울에 간다는 것은 북한의 시체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남북 청년대학생만의 만남 역시 북한으로서는 응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남한 청년대학생들과 직접적인 1대1 만남은 주변의 이목이 쏠리고 아무리 사상훈련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소원 2개 모두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드디어 남북한만이 모이는 5차 세미나가 열린다는 소식에 대학가는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전향적인 모습에 다들 놀랐고 이러한 흐름을 잘 살리기 위해 카프는 5차 세미나가 열리기 전 남한 대학가에서 통일 염원 엽서 전달식과 통일 논문 현상 공모를 대규모로 진행하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런 효과로 인해 카프와 학생운동권 학생들의 참석 신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세미나 개 날짜 2주일이 채 안 남은 6월 15일 아침 뉴스 속보에 서해에서 남북한 함정 간 교전이 발발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단 이후 최초 해상에서 남북 간의 교전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모든 남북 관계가 단절되었고 세미나 역시 무기한 연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제1연평 해전입니다.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소떼 방문, 금강산 관광 개시 등으로 남북 관계가 호전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에 정부와 언론 모두가 허둥지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미나 주최 측은 7월 6일 북한 당국과 세미나 개최에 대해 재협의를 하였고 다행히 7월 25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5차 세미나 자체도 역사적 의의가 컸지만 서해 교전 이후 모든 남북 관계가 중단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재개된 행사라는 점에서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았고 세미나 후 함께 동행했던 대부분의 일간지, 주간지, 공중파 방송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다양한 언론 보도를 접한 남한 국민들은 통일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고 그 현장의 축소체가 바로 이 5차 세미나 4박 5일이었음을 느끼게 되었고 비록 다른 부분이 여전히 많겠지만 남북 정상이 한번 만나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인 2000년 2월은 남북 경제협력 분야에서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자동차 종합공장의 착공식이었습니다. 기존의 남북 경제협력은 간단한 소비재의 위탁 생산이나 자원개발, 관광산업으로 한정지었는데 기계공업에 꽂힌 자동차 공장을 북한에 건설한다는 참부모님의 구상은 남북한의 경제협력 관계가 주종관계가 아니라 공생관계로 설정하고 있음을 북한 지도자와 주민들에게 알리고 남한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 경제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0년 5월 역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한 달 전 평양 학생소녀예술단이 방한을 하여서 공연하게 된 것입니다. 리트앤제스 방북 공연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평양 학생소녀예술단이 내려오게 한 것은 참부모님이시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평양 학생소녀예술단의 피날레 공연에 나오는 문구가 바로 경축 남북 정상회담이었던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1991년 김일성 주석과 합의한 지 10년이 넘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두 정상의 어깨를 가볍게 해서 만날 수 있게 하심으로 새로운 세기인 21세기, 새로운 남북관계의 시대인 남북 통일 진입 시대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알기에 김일성 주석의 손자인 김정은 총비서도 2020년 12월 소위 김정은 위인전을 제작해 참부모님의 조남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2000년 6월 12일 하셨던 참부모님 기도문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국강복이라는 목적을 중심 삼고 한국에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정착할 수 있는 나라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아버지와 천지부모님의 소원이 정착해야 될 때를 놓고 오늘부터 남북한의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 있사옵니다. 참부모의 순환에 피 흘린 노정을 통해서 통일적인 새로운 정착의 일면을 총결산짓기 위해 국가 메시아를 세워놓았사옵니다. 나라와 세계를 갈라놓은 기준에 있어서 국가 메시아들이 한국을 중심 삼고 조국 광복의 사업을 연결시켜 장자권 나라인 미국에서 전부 종결짓게 하시옵소서. 남북한을 통일하기 위한 운세권으로 제시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뜻 앞에 일치되고 참부모와 천지무모의 마음 가운데 일치되고 승리의 이 지상 천상천국에 하나의 방패가 되게 하시어서 그 기준을 중심 삼고
일방통행으로 결정될 수 있는 승리의 기준을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한이 듣든 안 듣든 문제시하지 않고 통일적인 이상조국을 세워서 넘어갈 수 있는 대전환적인 변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천성경 1595페이지부터 1596페이지에 나온 기도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